자, 총선 앞두고 이제 제3지대도 분주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신당 당명에 자신의 이름인 조국을 넣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죠.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 환송 절차를 거쳐 3년을 하게 될지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의석수는 일관되게 10석이 목표라고 했고요. 당명의 경우에 과거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을 불허한 것처럼 사람 이름 조국은 쓸 수 없고 우리나라 조국할 때 그 조국을 쓰겠다는 겁니다. 한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의원이 조국 신당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선명하게 든 정당은 조국 신당이 맞다. 민주당도 승리해야 하고 조국 신당도 승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역 한석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총선 행보 10석 장담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진수 의원님. 글쎄요. 우선 당명부터 만약에 조국을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조국 이름이 아니고 나의 조국 할 때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조국을 넣으면 가능하다는 네. 판단인 것 같아요. 예. 선관위. 그러면 이거는 조국 신당이 엄청난 그런데 뭐랄까. 조국 신당은 안 된대요. 신당은 그 안 이름은 되지만 예를 들어 어쨌거나 조국 민주당은 또. 된답니다. 어쨌거나 이 조국이라는 이름이랑 헷갈릴 수 있는 그 당명이 들어가는 거는 조국 신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메리트, 장점, 득점할 수 있는 그 요인일 거라고 봐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제3지대도 사실은 갈라 먹어야 되는 상황, 자기네들끼리 제로섬인데 이낙연 신당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하고는 워낙에 이제 지지층이 겹치지를 않아서 이준석 개혁신당은 피해가 없을 텐데 이낙연 신당에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이냐 조국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제 그 광주 지역의 지역 신문사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 한 17% 가까이 나왔다고 해요. 조국 신당 지지율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내에서 강경하고 그다음에 더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국 신당 쪽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정의당 쪽 표까지 흡수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조국 신당이 거기다가 이제 지금 영입 1호 인사도 또 정의당 출신의 변호사를 유명인을 영입했고 그래서 조국 신당 부분은 거의 본인들이 이야기한 10석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떤 행태를 찢냐면 민주개혁 진보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예정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당히 좌파스러운 정당들이 들어오고 우리 사회에서 이게 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오히려 좀 온건해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의 전통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에서 말하면 이 부분이 왼쪽이었던 민주당의 어떤 이런 비례가 온건해 보이고 오히려 더 왼쪽에 더 강력한 게 이제 조국 신당이 등장해 버리면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이낙연의 이제 신당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래라는 당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역구는 조국 신당이 안 내는데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대표가 강주에 출마해서 호남 쪽에 지역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생존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제3지대에 합당을 할 때도 그 요구,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본인들이 거부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합당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워진 것 같고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제3지대에서는 이 부분은 좀 무관하게 저도 이렇게 진수희 의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31%가 조국 신당의 이제 비례대표 그 정당 투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보면 이제 호남에서는 결국 이낙연 이제 신당 새로운 미래하고 이제 겨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도 그 지금 비례 연합정당을 그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굉장히 확 줄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는 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신당 이렇게 예. 찍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혹시 이제 일부 호남 출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부분적으로 이낙연 예. 신당의 새로운 미래에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또 예컨대 임종석, 기동민, 뭐 윤영찬, 전해철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호남의 고향을 둔 수도권 정치인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박지원 그 국정원장의 입장이 변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호남 민심이 센시티브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굉장히 뭐 점프업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폭망하는 각이 거기서 나옵니다. 지난번 총선 때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많은 표 차이로 지역에서 지는 게 아니고 1, 2% 차이로 예. 넘어간 의석수가 3, 40석이 예. 된다 그러면 예. 사실은 뭐 그 투표율이 호남 지지층의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뜻이고 수도권에서 미치는 영향은 민주당 스스로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겁니다. 뭐 새로운 미래는 물론이고 그리고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이 의외로 조국신당이 될 가능성이 많다. 네. 뭐 상대적인 평가일 수도 네. 있습니다만. 자, 조국신당과 관련한 세 건의 댓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못한 개혁의 자리를 새로운 신당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비판적 의견이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무슨 염치로 조국을 넣냐고 했고 서정욱 변호사는 20석에서 0을 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의견도 있고 현재 재판 중인 조국과 황운하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 신장식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두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정당 기호를 좀 앞당기려면 현역이 있어야 되니까 조국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비례대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하는데 뭐 아랫돌 빼가 윗돌 고우는 시기 되면 국민들 여론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유명인이 됐고 그런데 이제 17년, 18년 전 음주운전 문제로 해서 지난번에 정의당에 제가 알기로 6번인가 받았는데 비례대표에서 사퇴했죠. 예,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뭐 나름의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을 했으니까 그대로 있었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조국당은 그냥 특별한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강력한 그 이벤트 정당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거는 게 뭐 검찰 개혁 이런 걸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총선 전체에 상당히 영향을 줘서 뭐 개인적인 그런 이제 조국 본인의 그런 뭐 어떤 정치 활동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중하지만 민주당 전체의 선거에 약간 부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것이 또 그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 민주당에 이제 그 영입됐던 분들이 아마 당선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같이 올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민주당 통상 말하는 민주당 계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가 나뉘어지는 형식인데 결국은 조국의 비례가 더 눈에 보일지 비례연합 정당의 비례들이 눈에 들지 모르겠는데 그 4년 전에도 그 두 당이 이렇게 상당히 격렬하게 그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막판에 가면 비례대표를 놓고 상당히 서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결국 지역 투표도 영향을 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게 궁금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차기 대선으로 가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국 신당이 굉장히 선전했을 경우에 향후 대선을 앞두고 어떤 이제 민주 개혁 진영 내부에서 이제 분열이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요인 자체가? 근데 지금 보세요? 조국 신당이 좀 주목을 받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웃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 민주당이 워낙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얻는 게 가장 클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삼지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이준석 이 두 정치 지도자가 실패한 통합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와르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지금 조국 신당이 저는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많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야권의 표가 다 분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심판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뼈 아프고 전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답답해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신당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것이 떴다방 정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 정치를 더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조국 신당이 공감을 얻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내부 투쟁으로 저렇게 지리멸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장이라도 더 날리자 이런 의도도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이 비례대표에서는 지금처럼 계속 가고 민주당이 지리멸렬한다 그러면은 의외로 저는 상당히 비례대표에서 선전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댓글 중에 민주당과 차별되는 정당으로 가시길 이렇게 응원하는 글이 있고요. 야권 위성 정당 이름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결정될 것 같다는데 더불어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을 반길까요? 진수현님. 그러니까 이제 4년 전 상황을 아까 우리 김두수 조금 말씀하셨죠.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뭐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죠. 왜냐하면 주어져 있는 파일을 갖고 서로 차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일단 선거가 일단 나게 되면 조국 신당 역시 이제 커다란 바운더리에서는 민주당이니까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나 이후에는 다 같은 민주당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뭐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낙연 대표 쪽에 이제 민주당 의원 한 명 합류 예정이라고 한 거는 아마 박영선 의원 같고요. 서른 의원도 이제 합류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 이낙연 신당이 이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하고 결별하면서 위기를 맞았는데 또 조국 신당의 부상 때문에 어찌 보면 또 한쪽으로 또 치이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이걸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까요? 뭐 돌파구가 있습니까? 우선은 뭐 원수가 많으면 변호라도 앞번호하는 것이 돌파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이낙연 신당이 자발적 돌파구를 마련할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석 공천을 안 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수도권에 있어서 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10%에 들어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도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빅뱅이 해우라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때의 반사 이익은 이낙연 신당한테 분명히 온다. 호남 전체가 옛날에 과거에 국민의당 같은 정도의 수준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정도의 지역구에서 어석도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낙연 신당은.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낙연 후보부터 어쨌든 파열음을 내기 위해서 강주 출마 선언을 하고 전진적 라인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에서 배제되었던 사람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자기가 얘기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의 그런 정당의 모습이 과연 민주당에 있느냐에 대해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